그 전망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 단지 그냥 관리가 되는 게 제일 출세하는 줄 알았죠. 예. 그렇게 고졸로 고시에 도전해서 9년 만에 합격했다. 학벌도 돈도 가진 거라고는 없던 청년 노무현에게 출세는 절실했다. 짧은 판사 생활 후 그는 변호사로 개업해 승승장구한다. 그 당시 이제 노 변호사님은 말하자면 이제 일반적 변호사로서 유능하고, 그 다음에 사건 많고, 그 다음에 승률 높고, 그리고 또 수입도 많고, 말하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부산 바닷가에 넓은 아파트도 사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 당시 88 올림픽을 서울에서 여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올림픽에 한번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요트 선수로요? 아니, 어떤 종목이라도 다 들여다봤는데 예선이 있어갖고 또 기준 이게 있어갖고 안 된대요. 근데 요트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개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는 요트를 한다는 거고, 실제로 그래갖고 일본까지 건너가갖고 요트 스쿨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어렵게 이뤄낸 안정된 생활을 뒤바꾼 건 그가 불임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였다. 다른 재소자들한테 듣기로 조세 전문 변호사이고 승률이 아주 높아서 갈풀이로 돈을 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 저희들이 읽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책들을 열심히 읽고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진지하게 저희들 사건을 대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본인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변호사를 즐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가난했다가 수입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더 큰 가치가 무엇이냐 눈을 뜨게 된 거죠. 당시는 제5공화국 초기 시국 사건의 변론을 맡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며 노무현은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변호사하고 헌법이 어떻고 뭐 무슨 법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너무나 무색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도 제법 구호도 외치고 시위도 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우리 그 건 여사께서 전화가 왔더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 그 건호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막 행사들도 찾아오고 그 이 정보원들 정보계통에서도 자꾸 찾아오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여사님께서는 초기에는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 나가던 우리 남편이 왜 저럴까. 꼭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은 뜻밖의 노무현에게 정계 입문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13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제안이었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는데 제야 인사 중에서 4사람을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의원 될 생각은 없지만은 선거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라. 됐다, 그런 말이지. 그래가 이제 하지만 노무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남구가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 동구에서 허삼수 의원에게 도전하길 원했다. 허삼수가 뭐, 그 당시 최고의 실세니까, 야, 그거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그 대답이, 야, 어차피 붙으려고 그러면 이 정권의 그 군사정권의 최고 실세하고 내가 한번 승부를 내가 해야지. 그 다음에 인권 변호사답게 그렇게 임했죠. 선거운동 방식도, 그 다음에 뭐 유세 내용도 철저하게 그런 방향으로 임했죠. 어찌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선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민심,
사람이 지지가 올라가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생각지 못한 결과였다. 정치 초년생 인권 변호사가 집권 여당의 허삼수 현역 의원을 제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다. 아, 예상을 깼죠. 아, 그거 뭐, 그냥 허삼수 깬다는 거는 전국적인 관심사였지, 그 당시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결심. 죄송합니다. 잘하십시오. 3당 합당을 거부한 노무현은 김영삼 총재의 곁을 떠난다. 총재님, 잘하십시오. 동시에 정치적인 고난도 시작됐다. 한 10년 동안은 김영삼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그런 그 기반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기반한 그 기반이나 거기에 확실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제 손해를 보는 이제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15대 총선에서 전부 다 떨어진 거죠. 부산 동구에 다시 출마한 14대 총선에서 낙선. 2년 뒤 부산시장에 도전했지만 또다시 낙선. 15대 총선까지 3번의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다. 그리고 마침내 98년 종로 보궐선거. 자, 당선 확정됐습니다. 당선의 기쁨을 맛보며 청문회 스타의 화려한 복귀를 알리자마자 노무현은 뜻밖의 선언을 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16대 총선에서 영남, 특히 그중에서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출마할 결심을 밝혀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통합과 화해를 이루려고 합니다. 왜 이러질까? 그날 저녁에 소주를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는 중에 대문 앞에서 제가 울었어요. 아, 너무 힘들고 대통령이 하시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거기 밤에 찾아가가지고 아니 나는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거기 가면 될 줄 아느냐. 당시 김대중 정부의 여당 소속이었던 노무현에게 부산행은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싸움이었다. 피하고 싶었죠. 그러나 2000년 4.15 총선 때도 부산에 내려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열심히 선거에 임했고 기죽지 않고 열심히 임했고. 낙선과 오랜 야인 생활에 지친 가족들도 부산행을 반대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저는 사실 이번에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한 번만 더 종로서 하고 싶었어요. 종로서 한 번만 더 우리 자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 갔으면 했어요. 그만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종로 보궐선거 되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부산을 가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솔직히 굉장히 저는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도 재밌었어요. 왜냐면 될 것 같은 선거였거든요.